백신 맞아야 하는지, 코로나19 백신 맞아야 하는지 다시. 안녕하세요, 임산부 TV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는데요.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마더세이프 센터장이시면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산부인과 교수님이신 한정열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관한 이슈가 많이 있는데요. 많은 임산부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임산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라면 맞아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임신부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일선 의료 현장에 있는 산부인과 이제 의사들도 네, 사실은 지금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이제 백신 관련해서 임신부는 이제 제외한다는 몇 건 보도가 있더라고요. 파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은 이제 미국에서 만들었고, 네, 그렇죠.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사실 영국에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나라들에서조차도 임신부들, 이제 특히 의료 종사자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우선 접종 대상자로 해서 예방접종하고 있는데, 네. 국내는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아가지고 지금 임신부는 임신부대로 또 의료인은 의료인대로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임산부님들께서는 이 백신을 맞아야 될지 안 맞아야 될지 확실한 정보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연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병원 근무 의료인인데 시험관 아기 시술 중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맞아야 하나요? 아기를 갖기 위해서 이제 이 시험관을 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시험관 센터에 있는 모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던 내용이에요. 사실 정부 지침만 가지고 우리가 네. 진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 국제적인 어떤 지침이라든가 어떤 국제적인 어떤 에비던스 근거에서 우리가 이제 진료도 하고 카운셀링도 하는데, 네. 국제적인 기관이라 하면 대표적인 게 WHO나 미국의 이제 질병예방센터죠, CDC.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의약품안전청, 이제 이런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이제 자료들에 의하면은 임신 이제 준비 중인 분들은 네. 예방접종 해도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그러면 1차 맞았는데 네. 2차는 만약 임신 중이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네. 하는 이슈가 네.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임신부와 관련해서 추가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임신을 하기 위해 근종 제거술을 받기로 했는데 코로나 백신 맞는 것이 좋은가요? 우리가 이제 일산백병원에서 아침에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끼리 모여서 네네네.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하는 중에 이 이제 부인과 수술을 하시는 이제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질문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제 자궁에 근종이 있어가지고 젊은 여성들은 이제 뭐 자궁근종이 너무 크면 임신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궁근종 제거하고 임신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그렇죠. 질문이에요. 지금 본인이 이제 의료인이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맞는 게 좋고, 가능하면 완계를 하고 보통 이제 근종 수술하면 보통 한 6개월 있다 임신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임신 시도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유 수유 중인데 코로나 백신 맞으면 다른 백신처럼 아기에게도 도움이 되나요, 교수님? 소위 말하는 이제 생백신이 있고, 또 우리가 킬드 백신이라고 해서 이제 사백신이 있거든요. 생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엘로피버 백신이라고 해서 확열 백신은 조금 지금 제한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합병증이 생기는 걸로 뭐 경련을 일으킨다는 그런 문제가 국제적으로 보고된 예가 있어서, 그 외의 백신은 모유 수유 중에 예방접종이 가능하고, 또 예방접종을 하면 항체가 결국은 모유를 통해서 애기한테 가서 아기를 보호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국제적인 기관들, WHO나 CDC나 또 EMA, 유럽의약품안전청 같은 곳에서는 모유 수유 중에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이렇게 맞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신인 줄 몰랐는데 이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에 임신인 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지금 현재 코로나19 백신, 또 화이자나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론 뭐 앞으로 뭐 얀센이 뭐 그런 데서 백신 나온다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임상시험 하기 전에 동물에서 기형아 테스트를 다 해요, 기본적으로. 동물 실험에서는 특별히 어떤 그 발달이라든가 기형 관련된 그런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내 식약처에서 임상시험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제한한다고는 하지만, 풍진 백신이나 수두 백신조차도 임신 초기에 이제 모르고 임신 중에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지금 미국 CDC에서는 실제로 기형 발생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또 실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임신 중재를 권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달리 이야기하면 지금 이 코로나19 백신은 사실 생백신이 아니에요. 타백신 비슷한 그런 이제 백신인데, 사실 애기한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뭐 전문가 그룹에서는 거의 없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불안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카운셀링 하는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누구나 기형 발생 위험률이 1 내지 3%는 이제 우리가 베이스라인 리스크라고 그러는데, 아무 노출이 없어도 이제 기본 위험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률이 특별히 벗어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시 구주이신데요. 병원 병리과에 근무 중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맞아야 할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맞는다고 하는데. 실제 이제 저희 병원에 병리과에 근무하신다는 분인데 임시 구주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의료인이니까 인터넷에 많이 뒤져본 거죠. 많이 뒤져봤더니 이스라엘에서는 임신부도 맞춘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자료를 보여드릴 거지만은 이제 그 부분 같은 것도 백악관에 나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임신 2기와 3기는 이제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임신 1기는 이제 권장하지는 않는데,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실제로 임신 초기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임신 때문에 출혈이 잘 된다거나 또 뭐 염색지상이나 그런 다른 이유 때문에 유산도 꽤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하고 혹시 이렇게 오비락으로 이렇게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꼭 코로나 백신 자체의 위험성보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제한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는 이제 일종의 고위험군이죠. WHO나 CDC나 이제 그 유럽의약보안전청에서 레코멘데이션 하는 상황으로 보면 예방접종을 하는 게 이제 좋은 상황이고, 이제 특히 이제 CDC에서는 가장 이제 고위험군으로 임신부가 첫 번째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부가 실제로 이제 숫자가 많지 않아서 감염률은 이제 낮지만은, 만약에 임신부가 감염되면 이제 생리적 이유 때문에 특히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실제 중환자실 입원율이 높고, 또 중환자한테 사용하는 에크모라는 기구가 있거든요. 이제 에크모를 이렇게 사용하는 기구도 높고 또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CDC에서는 가장 고위험군으로 지금 이제 분류를 하고, 가능하면 임신부가 그런 고위험 상황에 있는 경우, 이렇게 보건의료인으로서 어떤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너무 비만이라든가 또는 당뇨병이라든가 또는 심장질환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맞는 게 좋겠다고 이제 권장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문제는 사실 식약처의 이제 보도자료나 허가사항을 보면은 어떤 그 유익성이 확보가 된다면은 이제 맞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좀 애매하게 써놓고, 또 임신부는 이제 권장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써놓으니까 사실은 임신부 자신들도 헷갈리고 또 의료인도 굉장히 헷갈리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기하고 임신부를 보호하는 것은 결국은 임신부 자신이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에 이제 국내 감염 전문가라 하시는 그 오명동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예방접종 하는 게 좋겠다고 한다는 그런 이제 보도를 봤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본인 자신이 이제 결정을 해서 예방접종 하겠다고 하는 거고, 뭐 하지 않겠다고만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비임신부가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고, 의료인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정부 어떤 방침만 가지고 우리가 진료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어떤 지침이라든가 또는 그런 에비던스에 근거해서 상담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아까 임신 구수라고 했는데 네. 초기, 중기, 말기로 저희가 이렇게 네.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네. 초기, 중기, 말기 이건 상관이 없는 걸까요?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백신 있잖아요. 독감 네. 백신. 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메커니즘 자체가 사실은 인플루엔자 비슷하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인플루엔자 백신은 이제 그동안에 많은 경험들이 있고 임신부한테 안전하다는 에비던스가 있고 또 만약에 이제 독감이 걸린다면은 임신 초기에는 이제 고열 때문에 애기들이 이제 문해와 같은 기형아가 유발될 수도 있고 네. 또 뭐 조산이라든가 다른 어떤 신경학적인 문제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임시 초기에 감염되면 이제 고열 때문에 네, 애들 그렇죠. 문해가 네. 발생할 수도 있고 네. 또 이미 이제 발표된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실제로 조산은 확실히 높은 걸로 돼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임신부가 조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재앙절개하는 경우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임신부에 대한 어떤 지금 데이터도 지금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는 임상시험을 지금 임신부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약물이 개발이 되면은 임상시험도 거기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포스트 마케팅 서베일런스라 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임상 사상과 관련되는 건데 이렇게 썼던 분들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 중에 임신부 같은 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전성에 대한 이제 평가들이 이제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국내에서도 그런 연구들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생각하면은. 임산부님들 네. 불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백신을 맞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마지막으로 혹시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신지? 이제 항상 아기도 걱정이고 아기를 이제 품고 있을 때도 걱정이고 아기 낳아서 또 양육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런 걱정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임신부들이 이제 그 우울증 같은 거 굉장히 많아요. 거의 한 25% 이상의 우울증을 겪는다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임신부들도 사실은 이제 코로나 블루 때문에 우울증이 많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보건의료인들은 항상 이렇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죠. 그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못하게 하는 자체가 오히려 임신부들을 더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하고 또 이런 우울증 같은 것도 더 이렇게 심화시키지 않을까 좀 이제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마더세이프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또 산부인과 의사로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그 어떤 국제적인 에비던스에 근거해서 적절한 어떤 그 카운셀링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임신부들도 이렇게 본인이 이걸 내가 받아들일만 하면은 예방접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그래도 불안하다 그러면 뭐 이렇게 좀 더 마스크 잘 쓰고 조심하면서 좀 더 좋은 어떤 에비던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모시고 임산부가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면 맞아야 할까요? 이 주제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